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송나라시대 때 불교와 도교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송대에 들어와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위진남북조하고 이제 수당시대 때는 중국의 불교의 황금시대였죠. 근데 이제 송나라 때 들어가면서 좀 약간 이제 몰락한 그런 기미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 송대는 귀족계층이 몰락하고 서민사회가 추행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졌다. 따라서 관리들이 해결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자 종교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당면 문제에 해결에 관심을 쏠리게 되었다. 자, 이러한 문제의식이 송대 사대로 하여금 종교적 인간에서 정치적 인간으로 되돌아오도록 한 것이다. 그래야 송대 사대부들은 개인과 인간의 구원만 바라며 국가의 현실 문제에 무관심한 불교를 배척하고 치국평천화를 주장하면서 유교도 복귀했다. 그래서 송대 사대부들의 특징이 나름대로 이제 공의식이 있어서 어떤 국가의 정치 사회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은 계층이었던. 죄송합니다. 예. 자, 하여튼, 그런 이제 그 계층이기 때문에 치국평천화를 이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유교에 복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말의 무종의 패불과 후종의 세종의 불교 탄압으로 불교는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불교에는 차츰 국가에 의존하는 호국불교, 귀족불교의 성격을 벗어나서 대중불교로 변모해 나갔다. 자, 그러나 불교의 호국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5대 10국의 강남 지역에서는 국가의 보호 아래 불교 도시가 번창했다. 또 5월에는 승려들 왕사로 받들고 인도의 아소카 왕을 고사로 본따서 각지 8만 4천 명의 8만 4천 개의 탑을 세우니 강내 불교가 발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송태조도 불교에 이제 뭐냐면 보호를 나서서 하북 지방 향편 사원을 중수하면서 민간인의 승려가 되는 것을 적극 장려했고 아울러 인도에 구법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장경 강행의 대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이제 보면 불교계가 이제 그 앞에 무종의 폐불 사건이나 후조 세종의 불교 탄압 때문에 심각한 이제 타격을 입었지만 이어서 호국불교, 기독불교의 성격을 벗어나서 대중불교의 어떤 성격도 띠게 됐지만 근데 그러나란 뒤 문장에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호국불교와 기족불교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다. 그 사례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예. 자, 그다음 태종도 역경전 법원을 설치하여 불경을 출판하도 하여 창영에게 송고승 정과 대송 승상약을 편찬했다. 송초에 일어난 불교 보호 정책으로 진중 시대에는 승려 45만 명이 이뤘고 불교의 세속화가 가속되었다. 자, 이리야 승리 도사들은 돈을 가지고 사원을 구입하여 무의도시가는 무능한 승려가 증가했고 사원도 보호의 관리의 공복과 공덕을 기는 공동사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원찰? 네. 원찰 같은 그 내용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승리와 도사가 돈을 가지고 사원을 구입했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 있어갖고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좀 약간 우리 좀 할게요. 예. 이게 이제 송나라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승려나 도사가 돈을 주고
공식적인 지위나 명예칭호를 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가 재정 정책을 또 보완해주는 그 역할하고 또 종교의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는데 이 도첩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테고 참고로 이 도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승려의 증명서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승려가 되는 거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 도첩이라는 건 우리나라 도첩제라고 이제 실시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중국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 말기 때부터 들어와서 이제 했던 거고요. 자, 사호는 이제 뭐냐면 도축보다 좀 한 단계 위인 그 칭호를 얘기하면 명예직, 뭐 대사나 국사 이런 명예직인데 요런 것도 이제 송나라 정부가 이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사호나 도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매했다는 의미가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서양하고 비슷하죠. 성직자 매매하고 좀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만큼 종교적인 타락을 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국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네, 국가의 재정 정책을 측면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어떤 재정을 보완해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이제 종교의 상업화와 세속화를 단적으로 비판하는 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러한 이제 불교의 세속화에 대한 그 송중기 이후에 사상가에서는 송학과 불교의 성종의 줄을 이루면서 새로운 방향을 나왔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불교의 주 그 여러 종파 중에 제일 큰 종파 중국에서는 선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사대부와 지식인들도 스스로 불교를 신앙하면서 포교하여 힘을 썼다. 그래서 이 선종이란 그 뭐냐 불교는 우리는 뭐 대중화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생각하지만 일본이나 이제 저쪽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들이 믿고 있는 엘리트 종교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자선을 이제 주도하는 거사불교가 서행했다. 그래서 이 거사불교라는 용어도 요걸 이제 좀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의미를 좀 알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었고 좀 보겠습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뭐 불교가나 도교나 유교 관련된 사상적인 중심이 나오면 좀 약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그냥 자, 거사불교 뭐냐 이걸 좀 볼게요. 자, 이 거사불교를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출가한 스님의 의미인 게 거사고 사회를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 하면서 불교를 수행하는 그 불교를 거사불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하면 저 산에 올라가고 속세와 모든 인연을 끊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불교를 믿고 있는 그런 이제 불교, 일상생활의 불교, 거사불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직, 승려들 중심의 불교가 아니라, 제가 그, 신자들의 어떤 불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탈군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불교고, 그 다음에 또 거사불교가 유행했던 시기가 이제 송나라부터 해서 명나라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불교가 되게 세속화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거사들은 이런 기존의 승려사를 비판하면서 더 순수하고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내가 생활 속에 부처님의 뜻을 참 추구하면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믿음 자체를 바탕으로 했던 것이 거사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 종교인 스님 중시의 어떤 불교에 뻗어나서 제가신도, 깨어있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신앙 운동을 거사불교다. 그러니까 이런 거사불교를 하면 일반 지식이나 엘리트들도 자기 생활하면서도 불교에 대한 이제 뭐냐면 공부를 하고 뭐냐 불떡 뭐냐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러니까 진종 때 유학자며 정치가인 도원은 참선을 통해서 경덕전 등록을 저수했고, 그 다음에 성대 유명한 정치가나 유학자들은 불교, 특히 이제 선종의 심오 원리를 깊이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 결과 선종의 사상이 성리학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겠지만, 송학이라든지 뭐 이학이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등등등이 실제 그 밑바닥에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그 종교 형태가 선종이었는데,
그 알고 있어야지 선종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면적으로 비판했지만 많은 이제 그 당시 정치가 유학자들도 이 선종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거사불교 형태로 믿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남성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연불 풍조가 있었고 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불교의 대중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행해졌는데 불교의 대중화에 큰 공을 했던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토정이죠. 예. 정토정 여러분들 이제 미륵신앙하고 미타신앙 있고 미륵신앙 안에도 미륵상생신앙과 하생신앙 있잖아요. 예. 그 미륵불 강례는 이제 강림은 미륵 하생신앙을 얘기한 거 하여튼 그 미륵불 강리가 중생 구제사상으로 종교운동을 비판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정토정이 이런 그 종교운동과 함께 농민운동에도 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종교, 미륵 하생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홍건적의 난이라든지, 백년고도의 난도 다 이런 미륵 하생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죠. 예, 그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미륵 하생사상이 농민 반란과 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서 민간 신앙과 결부된 종교 폭동이 일어난 이면에는 미륵 하생이 지칭한 농민과 불교 자비에 근거한 불교 대중화가 서로 결합된 결과로 나타난 종교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럼 도교를 보겠습니다. 송나라 때 이제 도교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전까지 당나라 시대 때 그 종교, 도교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 중심으로 도교까지는 뭔가 이제 불교가 아니 도교가 상당히 이제 어떤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성격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송도할 때 들으면서 이게 이제 신도교 형태로 발전돼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가 상교일체되면서 뭐냐면 이제 미신적인 요소들이 점점 없어지고요. 이론적인 어떤 그 모습을 띠게 되죠. 그래서 유교나 뭐 불교의 이도를 받아서 도교의 이도를 좀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고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신도교의 일파 중에 하나가 이 전진교란 거야. 전진교.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도교의 송계 발달했으나 불교에 비해서 종교 깊이는 떨어졌다. 태조는 불교와 도교의 관계를 불선도, 그러니까 먼저 불교고 그 다음에 도교다 정했으나 진종시대 제상 왕영과 도구연구가였던 장궁방, 장자영 등에 비해서 도교는 점차 교리에 대한 이론적 무장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도교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종은 도교에 심취하여 도사의 건립에 국군을 많이 충당했고, 이 예술적 감각이 있었던 이제 시족 같은 경우에는 도구를 되게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조, 도군, 항제라고 칭하면서 도사의 권위를 위해서 일식이나 했으나 승려를 적에 추방하고 사원의 재산을 도사까지 주기로 했다. 이렇게 했죠. 심지어 시종은 그 도사의 말을 듣고 그 금나라가 이제 쳐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봉의 어떤 성벽을 그 방벽을 이제 개경의 어떤 그러니까 개봉의开풍의 성벽을 강화시키고 방위를 튼튼해야 되는데 그냥 도사가 문을 열고 기다리려 하니까 문을 열고 기다렸다 이제 개봉이 한남에 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자 하여튼 남송 시대 때 들어가면 금이 정복한 하북지방에는 도교는 국가의 보호를 발전했고 그다음 전진교 이게 대표적인 신도교의 일종이죠. 태일교, 진천도교 3대 교파가 흥했고 남송에서 정일고, 상청파 등이 발전됐다. 당시의 종교 특징은 불교와 도교가 서로 사상적으로 융합되면서 유교와 종교적 일치성을 추구한다는 입니다. 그래서 상교일체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향은 특히 전진교에서 이제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전진교의 개조인 왕중양의 는 유교의 호견과 도교의 도덕경, 그리고 불교의 반야신경을 융합해서 그 대중에게 설법하면서 이들 이제 뭐냐면 상교 조화를 추진했고 자성과 수양을 중시한 이 전진교는 그 후계자인 마당량이나 구척이 등에 이어지면서 영정시대까지 종교가 발전되었다. 이 구척이는 제가 이제 예전에 무역소설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무역소설에 이제 나온 인물로서 역사 인물로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무술도 잘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판타지물이니까 실제 구척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하여튼 뭐, 그 예전에 무역소설 때 이 구척이 많이 나왔어. 이 인물이. 자, 그 다음에 송대 문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송대 문학은
그 당나라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적이죠. 그리고 귀족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익힐 수 있는 시가 그 당시 대표적인 문학 장르였는데 반해서 송문학 같은 경우에는 서민적이고 사대부들이 중심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문 대신에 산문이 발달됐고 또 문학 장르로서 이제 또 발달된 게 뭐냐면 그 밑에도 있지만 사, 시곡, 소설 이렇게 있는데 특히 사가 제일 발달됐죠. 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대중가요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접근성 있는 문학 장르죠. 그 외에도 뭐 시극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산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예전에 사륜변연체의 어떤 형식적인 이런 그 문장에서 벗어나서 예전에 한나 때의 자유로운 문장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그 고문 부흥도 일어났잖아요. 당나라 말기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당송 8대가 그중에 2명은 당나라 때 이제 사람이고 6명은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공원 부운동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송대는 고문부의 추세에 따라서 형식에 치우친 율문이나 시문보다도 강건한 문자를 이제 발달했다. 고문은 한대의 산문체죠. 산문체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산문체로서 남북주의 운문체나 당대의 신문체와 같이 구절마다 글자 수 운을 맞추지 않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체다. 그래서 그 예전에 나왔던 살인 변형체는 문자를 4, 6의 대구형식 쓰고 거기에다 또 이제 뭐 중국 선조가 있으니까 성조도 맞췄어야 되고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격조라는 것도 있었어요. 격도 맞췄어야 돼.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힘들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자유롭게 이제 글 쓰면 되지.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 한유 유종이 있으면 송나라 때는 당송팔다가에 구양수, 증공, 왕왕성, 소순, 소실, 소척 다 한 번씩 들어봤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산문의 대가로 활약하면서 당나라 한유와 유종원과 함께 당송 8대가로 했다. 그래서 뭐 이거 애울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뭐 한유 유종원은 우리는 애워야 됐고 이거는 당나라 때 예전에 그 유교 관련된 데서 이제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뭐 이 사람은 왕한성 유명하죠. 분향수도 분당력 쓴 사람 유명하고 그리고 소순 소실 소초는 뭐 부법당 사인이자 문장가로 또 유명했던 사람이고 예. 자 하여튼 특히 구양수는 한유의 이제 문장에 사숙하면서 그 당시 송대 문장의 대가가 되었고 고문 부흥 운동을 앞장섰다. 그래서 송대 같은 이런 것은 산문이 발달하게 된 것은 또 서민 발전, 문화의 발전에 따른 기족적인 신문이나 응모보다는 자유롭게 서민 사회가 자유롭잖아. 이런 사회 분야하고 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송대에 이렇게 이제 산문이 부흥했냐? 이렇게 쓰면 그 사회적 배경을 쓰다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과거 시험에도 산문체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 점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요는 이제 그 산문체로 답안을 작성했다. 그래서 송나라 때 과거 시험은 그 예전에 당나라 마찬가지로 뭐가 이제 진사과가 됐죠. 근데 당나라 때 진사과는 사륜병류체도 좀 약간 형식적인 데 반해서 송나라는 그는 이제 그 꽃 같은 시문과 이런 이제 그 다르지만 이게 이제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송나 과거 시험 자체 중에 제일 자유롭게 이제 뭔가 지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거 시험이 요 송나라 때 과거 시험 같아요. 네, 송나라 때. 근데 명청 시대에 들어가면 이런 자유로운 이제 문체가 또 구속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전에 나오는 팔고문. 그 팔고문은 이제는 완전 형식에 맞춰서 이게 임용시험하고 비슷한 거죠.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자,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이런 또 이제 이 산문체, 자연 산문체는 철학적 사상 표현에도 적합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5대에 발달한 또 문학 장르를 보면, 다 이제, 사는 아까 치면 이제 뭐 대중가요였죠. 시극, 소설, 이렇게 있는데, 이 서민문학과 다 관련돼 있죠. 이 서민문학이 발달한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그 청나라 때 상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서민들의 어떤 부가 상승됐잖아.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뭐냐면 문화를 이끌 수 있죠. 그 당대 문화를 이끄는데 당연히 서민층들이 이제 뭐냐면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나 시하나 시곡이나 소설 같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교과서에서 이제 보통 이제 송나라 때 대표적인 이제 문학 장르는 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원나라 때 대표적인 시곡, 그다음에
소설은 영청시대 때 이렇게 이제 딱 도식화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송나라 때도 이게 세 개가 다 발전됐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사가 좀 더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어떤 이제 문체들이 쭉 있는가, 이제 그 문학 장르에 대한 설명이 쭉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뭐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 내용은. 예,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국어체 소설도 이제 발달됐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자, 하여튼, 국어체 소설은 사회 유행가, 불교 대중화, 인쇄술 발달에 힘입어 일반 서민층에게 이제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태종 때 들어가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국어체 소설이 태평강기라는 게 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때 인쇄술이라는 건 뭐냐. 인쇄술은 보통 이제 송대 4대 발명품 중에 할판 인쇄술이라는 게 있잖아. 할판 인쇄술. 그 할자를 이제 짜맞춰가지고 하는 인쇄술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할판 인쇄술이 뭐냐면 일반화됐냐? 그건 아니에요. 송대 할판 인쇄술은 좀 한계가 있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이제 공이 할자라고 해서 진흙을 이제 아구에 붙여가지고 이제 만든 할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할자들은 조금만 이제 쓰면 닳고 무너져 버려. 거기에 목할자가 나왔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실제 금속 할자가 나올 때까지는 좀 힘들었죠. 이 할자 인쇄술은.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할자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할판 인쇄술 발달 나타났지만 실제로 인쇄술은 목판 인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대중화된 인쇄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작곡 같은 게 있는데 작곡의 뭐 기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작곡의 기원은 알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요 시곡이 원대에 가서 크게 발달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한문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봐도 이해할 수가 없죠. 사나, 소설이나. 물론 한문을 능통한 이제 몽골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눈을 보여준 액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시국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여러 이제 서체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역사학의 발달 보겠습니다. 자, 성나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자치통감이야. 이 자치통감.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자치통감을 모델로 해가지고 재편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감 강목이 있어요. 이거 주의가 쓴 거죠. 정확한 말은 자치통감 강목인데 이걸 이제 줄여서 통감 강목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통감 강목은 자치통감 내용을 강목제 형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 재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목시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리학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나눈 거죠. 그래서 가치 기준이 높은 건 강으로, 낮은 건 목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큰 글씨는 강, 작은 글씨는 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자체 통감을 다시 재편집해갖고 기사 본말체로 이제 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통감 기사 본말이에요. 원추가 쓴 거예요. 원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사학사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그 사학사 관련된 문제를 내는 교수님이 막 매년마다 들어오진 않는데 가끔씩 한 3, 4년마다 제가 보니까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같아. 가끔씩 문제네. 가끔씩. 근데 그 사람 문제 낼 때는 동양사 개론이 한의중이 우리가 보는 어떤 이제 그런 기본서를 가지고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 수준이 되게 높아. 사학사 수준은 중국 사학사 있죠. 심화서를 가지고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화서를 이제 좀 저도 좀 발췌도 해서 보는데 그 내용 너무 많아. 그 우리가 굳이 인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슨 거기 방에 전공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공부하기는 좀 약간 시성기가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신동기 정도나 한의중 수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 나왔던 거 있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써놓은 거 있어요. 이거 예전에 이제 중국 사학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썼는데, 그 정도만 봐두시고, 뭐, 네이버 검색이나 뭐, 그냥, 챗GPT나 제모니아, 제미니아 같은 이런 검색을 통해서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그 이상 나오면 어떡하냐. 틀려야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틀리라고 낸 건데, 자기가 그만큼 알고 있다고 이제 가시하려고 낸 문제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 마음에 이제 맞춰줘야죠. 어쩔 수 없죠. 예, 변별력이 없으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대에는 성리학이 발달됐죠. 성리학이 강조한 게 뭐예요? 대의명분, 정통성. 그러니까 이 대의명분, 정통성이 발달하면서 역사학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반영됐고 자연스럽게 또 역사학이 또 발전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역사학 분야에는 갈목한 진전이 있었다. 서민사회와 문신 관료체제 확립으로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그 위에 유학 발전과 함께 한국의 독재 체제에 대한 정통성과 군신 명분과 의리를 강조한 춘추학이 역사학 발전에 큰 자극을 줬다. 자, 이에 따른 이제 여러 이제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고향소는 신당서와 신오대사 같은 공을 고쳐서 이제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강조해서 군신의 의리 관계를 중점 듣고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제 역사서는 특징이 뭐냐면 성리학, 송학, 이학이 발달되면서 대의명분 정통성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는 데 특징. 물론 예전에도 강조했긴 했지만 요때는 더 강조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송문의 국수적 성격이 역사에 잘 반영됐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역사 속에 구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송나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계속 침해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중화의식의 어떤 스크래치를 낼 수밖에 없고 자존심이 확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존심을 이제 뭐 역사학을 통해서 뭐냐면 어, 복구하려고 한 거죠. 일종의 역사학을 통해서 정신 쓰려고 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 대의명분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나와버린 거죠. 자, 하여튼 그냥 과거의 중국 역사를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여 포괄적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했고 이 역사의 기록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내용이 사마천의 자치통감이야. 요거 사마천의 자치통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가 제 생각에는 한 세네 문제 나온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요 이제 있는데 이 자치통관 관련된 내용은 또 역교동 관련된 내용에서 뭐 교훈적 역사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또 한번 찾아서 좀 보겠습니다. 네. 통관 과목까지 자치통관 서문 없는 자, 이 자치통감이 이제 사마강이 북송시대 때 학자였던 사마강이 접수한 역사서잖아요. 그래서 왜 사마강 하면 구법당의 이제 당수도 좀 보수적인 사람은 이제 했지만 역사서만큼은 잘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치통감은 통감이라는 것은 거울이죠.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그 황제가 이 역사관 거울 보고 통치를 하는데 그걸 주기 위해서 이제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만든 간천사서가 아니라 사학은 개인이 만든 사천사서예요. 예. 그리고 편년처 형식으로 돼 있다. 보통 이제 예전에 그 25사 같은 기전체가 이제 있는데 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편년체 서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치통감은 사마강이 신종황제에 바치면서 이제 왜 내가 그 자치통감 썼는가라는 것을 이제 올리는 게 있어요. 포문후. 이게 지자치통감 포라는데 이게 서문 내용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그다음 김부식이 인종한테 삼국사를 다 쓰고 나서 뭐냐면 포문을 옮기자 진삼국사기 표 이런 것도 옮겼잖아요. 삼국사기의 어떤 왜 썼는가 그 의도를 밝힌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신의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는데 정해져 오는 석 중에 국가의 흥망과 백성들의 안위와 관계된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역사소가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통치자, 지배층의 역사고 그다음에 교훈적 역사들도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역사를 이제 교훈 삼아서
현재를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고 문제점 인식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 엎드려 바라카운데 패곡께서는 튼튼히 이 책을 보시어 옛 일의 거울 삼아 흥망을 원인을 아시고 몸소 신천하시어 만백성을 편하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교훈적 역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그 어떤 그 역사 교육에서 역사 교육의 목적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교훈적 역사가 이제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런 거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년체 그 서술이고, 그 다음에 통사야, 통사. 예. 그래서 편년체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건의 원인과 결과,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요. 통사라는 것은 이제 요거는 그 기전체 사마천 사기와 비슷하죠. 지금까지 이 현대사, 사마천이 사였던 현대사부터 그 고대까지 다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전국 시대부터 송나라까지 이제 건국기 직전까지 봤던 것이다. 그래서 약간 앞부분 빠진 것 같아요. 하여튼 기원전 403년부터 해서 건국 직전까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장할 땐 고대사부터 이렇게 지금 현대사까지 본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단전식 하나가 꿰뚫어 서술됐다. 그래서 이제 이 방대한 시기에 일관된 역사를 일관된 순서에 따라서 정리한 역사 서술의 큰 업적인데 참고 그 전에 이제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사서들 있죠. 사기를 제외하고는 25사 그러니까 송 그전에 뭐 구당서, 신당서 같은 거 이런 등등등은 다 단대사잖아요. 근데 요거는 모든 시대를 다 기술한 통사였다. 그리고 이제 자치통감에서 집필하면서 여기에서 징실, 사실을 증거로 삼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정통적 유교사관하고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쓰지 않는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예. 무징불신이나 뭐 이런 내용들, 예, 요건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가장 신뢰 있는 내용들만 기록하고 자료마다 내용이 다를 경우에 차이점을 함께 기록하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료 비판을 통해서 좀 하려고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사유 저자의 철학의식이 나타나는데 성남의 이제 그 역사가는 하나 대의 명분 있잖아요. 그래서 대의 명분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인물의 잘잘을 분명히 하고 군주가 본받아야 할 점과 경계할 점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강의 자치통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근데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또 어디에 이제 또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한 통강 강목하고 통강 기사 본말체 원추가 있어.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제 그 남송시대 이도가 속자치통강 장편을 펼쳤는데 이 책의 자치통감이 5대부터 기수된 걸 계속해서 북송 일대를 좀 더 보강해 갖고 쓴 그러니까 현대사를 더 보강하고 쓴 객관적으로 사실적인 서술이다. 그래서 사료 가치가 높다는데 요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속자치통관 장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요즘에 나온 사료 있죠. 그 뭐냐면 송나라하고 외교 관계 관련된 사료 있잖아. 건황 관계나 뭐 이제 서화 관계에 관련된 그 사료에 거기에 이제 잘 보시면 속자치통강 장평이 있어요. 왜냐면 통강강국에 실려 있지 않고 이제 그 뒤에 통강강국 그 뒤에 송나라 건국 그 후에 그 관련된 기록이니까 여기에 이제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강강국은 요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원추가 기사본말체로 통강 기사본말이라는 책을 썼고 사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도라는 사람이 소자치통감 장표해갖고 일종의 통강강목의 속표를 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주의가 쓴 통강강목도 이걸 다시 이제 봐가지고 물론 주의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100% 이제 뭐 자치통감의 인식이나 역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 예전에 한번 그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특히 삼국의 정통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할 때 그 당시 자치통감은 무통으로 이제 봤지만 겉으로는 실제로는 위를 정통받다. 왜냐하면 위나라 연호를 썼잖아. 근데 이제 주인은 통강정무에서 이거는 대의명을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무통으로 이제 그 해야 된다. 뭐 그런 원칙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기조에는 이제 촉감 정통론을 얘도 보니까 바탕을 둔 거야. 근데 약간 이제 좀 다르지만 겉으로 이제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자치통감이 통감강목, 통감기사본말, 속자치통감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기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보니까 다 묶어 가지고 얘기해 달라면 그냥 퉁쳐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잘라서 볼게요. 잘라서 얘기해 줘야지 얘가 이제 한계가 있어. 이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잘라서 얘기해야 더 좀 그 안에서 분량 안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3-4 개씩 묻어 버리면 그냥 퉁쳐 가지고 그냥 묶어 가지고 그냥 대충 얘기하더라고요. 딱 분량만 맞춰 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있고 또 이제 자, 여기가 주의가 쓴 사마의 자치통감, 정확하게 자치통감 강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자치통감을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역사를 재편성하고 평가하는 주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자치통감 서문 내용을 볼게요. 되게 이제 이런 책들, 유명한 책들은 그 내용을 다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책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주로 이런 식으로 서문 내용이 나와요. 서문 내용이 묻고 이제 이 책에서 물어본 거 어떤 특정한 역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예문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자치통감 강목도 예전에 한번 많이 언급됐죠. 뭐 독립된 문제 나오긴 그랬지만 다른 문제가 끼어가지고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독립된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몇 번 이제 그 영국의 새끼 문제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법례라는 것은 이제 뭐 서술 원칙을 담은 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법례 내용이 이제 있는데 서문은 없고 이제 법례가 있다고 해 갖고 이제 서문 내용씩 이거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 사마공의 인제 그 사막의 자치통감은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지만 너무 방대하여 읽는 이가 요점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봤는데 1 권부터 해 갖고 뭐 50 권, 60 권이 있어. 이거 어떻게 다 읽고 있어. 그래서 내 생각에 사마강이 그 사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 시간이 남아도나? 그걸 어떻게 다 썼는지 잘 모르겠어. 자, 하여튼 이게 공자의 춘추처럼 강, 큰 줄기와 목, 세부 항목을 이제 나누어 서술한다. 그래서 정토왕조를 높이고 찬탄자를 낮추면 명분을 바로잡아 대의를 하겠다. 자칫동은 훨씬 더 대의 명분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위의 자칫동은 사실관계 훌륭하지만 가치 판단이 부족해서 독자가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 성리학적 정통론과 대의 명분에 입각해서 역사를 재편적. 주의할 것은 사마강도 정통과 대의 명분을 강조하겠어요. 근데 이 주의가 보일 때는 사마강이 생각하는 정통과 대의는 너무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더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어느 왕조가 정통이고 그 인물이 역정인지 명확히 하겠다. 그래서 독자가 똑바로 이제 뭐냐면 올바른 역사를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게 설득의 강목책인데 강인항은 굵은 글씨로 사건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해요. 그래서 이 신문 헤드라인에 있고 목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쉽게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을 이제 볼 수 있는데 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통성 있는 거. 예. 그리고 작은 흐름은 상대적으로 이제 정통성 없는 거. 그런 내용들 이제 좀 적어 놓죠. 예. 자, 그래서 성리학적 역사관의 집대성이라는데 정통성. 이 정통성은 뭐예요? 어느 왕조가 하늘의 뜻을 이은 정통 왕조인지 엄격히 구분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삼국시대 때 촉한을 정토받았다. 앞에서 얘기한 그 자치통감을 비판하면서 너는 이제 뭐 무통이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뭐냐면 그렇지 않자. 위나 연어를 쓰지 않았냐. 근데 이제 그 자치통감 강국도 그 우통을 보긴 해요. 형식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촉한을 더 정통을 봐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촉한 정통론이었는데 왜 촉한을 이제 정통을 보냐? 그 당시 이제 그 주의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돼 있어요. 주의는 남송 시대 때 사람이죠. 남송은 어떤 정권이에요? 어떤 정권이죠? 피난 정권이죠. 그래서 그 당시 북쪽은 이제 금나라가 차지했고 남송이 이제 수 옮겨갖고 세워진 피난 정권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촉한도 가만히 보니까 피난 정권이야.
그래서 아까 이제 유비 같은데 이 사람이 종친이죠. 물론 종친이라도 하도 하도 먼 그 종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위나라가 그 당시 이게 뭐냐면 후한을 멸망시키고 그 후한의 이제 한나라 일족이었던 그 유비가 저 멀리 있는 그 촉한에 촉진 사천이죠. 사천 송도에 가서 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남송의 피난 정권하고 이 뭐냐면 여기 그 유비의 정권이 완전히 기시감이 겹치죠. 기시감이 겹치는 거죠. 평행이동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남송의 어떤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서 그 앞에 피난 정권이 촉한을 더 정통성 올려줘야지 이 남성의 정통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폼을 정확히 해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나. 그래서 이 포편이란 말이 근데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이게 보통 유교에서 이제 쓰는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많이 쓰이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특징 때문에 자체 통관 과목은 단순히 역사서를 넘어가고 성리학적 가치관을 담은 역사 교과서로서 동아시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갖고 조선시대 안정부의 동사 강목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요 영향을 미쳤다. 강목책이라는 이런 새로운 형태로 이제 있고 정통성과 대인 명분을 강조하는데 이 강목책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볼 게 이제 통사 기사 본말체죠. 원추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예전에 한번 객관식 그 기출 사학사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나올 수가 있어. 네, 요 부분에. 그래서 기사 본말이라는 것은 사건 중심의 어떤 역사책이죠. 예, 원인과 결과 중심의 역사책인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통관 기사본만 관련된 내용 있죠? 원추가 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서설 형식의 내용 이렇게 있는데 편년체는 연도에 얽매여 사건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그 전말 파악이 어렵고 기전체는 인물 중심이죠. 그래서 이에 자치통관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이제 해갖고 사건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건의 전체의 흐름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원추는 이제 기존의 역사 소설 방식의 단점을 지적했죠. 그 시간 순서의 편년체는 하나의 사건이 여러 해에 걸쳐 기록돼 이해하기 어렵고 인물 중심은 기전체는 서로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불편 해결에서 자칫 통관 방식은 오로지 이 사건을 중심한 인과관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재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건 중심의 이제 그 기사 본말체한다. 그래서 적벽대장이나 항목을 만들고 그 전체 원인, 전개 과정,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시간과 인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주제로 그냥 인과관계에 따라 쭉 기술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자칫 통감의 관계를 보면요. 통감 기사 본말은 원추가 새롭게 창조한 역사서가 아니라 그 자칫 통감의 어떤 역사 사실을 존중하면서 그 내용을 어떤 사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재편집한 거야. 예. 그래서 그 방대한 자칫 통감 내용을 독자들이 주제별 사건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재편집한 거다. 뭐 자신의 어떤 평가나 내용이 덧붙이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원추가 창안한 이 기사본말체가 이 기사본말체는 이 원추가 이제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역사 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당시에 편년체인 시간적 흐름과 기전체 인물 중시의 어떤 서술의 장점을 결합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 원추가 쓴 이제 기사본말체를 바탕으로 원기사본말체 뭐 이렇게 해 갖고 되게 여러 책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죠. 이 사건 중심의 어떤 역사서 중에 대표적인 게 야사를 묶어 가지고 만든 19 세기 때 연려실 기술이라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예. 요게 대표적인 이제 원추가 착안한 기사본말체, 사건 중심의 어떤 그 역사 서술체다 책이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도가 쓴 그 뭐냐면 그 속자치통강 장편 있죠. 요거는 독립된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교수님이 요걸 이제 그 뭐냐면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학사에서 한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이도가 편찬한 속자치통강 장편인데, 앞에 이제 자치통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북송 초기 때 역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역사서는 이제 없는데, 이걸 이제 다시 한 진보한, 그래서 다시 속이라는 거는 2편, 3편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사마강은 5대에서 끝났으나 우리나라 송나라 역사가 이어지지 않음을 늘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태조께 건국하심부터 흥정의 정광의 병까지 170년간의 모든 사를 널리 수집했다. 그러니까 이게 남성 때 이제 쓰여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거고, 감히 제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오직 사건에 따라서 기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날짜별로 사실 아니 사건이 아니라 날짜별로 사실 기록했으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이도가 편찬한 속자치통강 장편이라는 것도 편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도는 서문에서 이 책이 자치통강 후속편임을 분명했다. 그는 북송왕조 170년간의 역사를 정리하여 후대 황제가 정치적 고론을 삼게 하는 자치의 정신을 이제 뭐냐면 계승하였다. 자치통과 계승을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교훈적 역사가면서도 정치가들, 그러니까 황제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오직 사실에 입각해서 날짜별로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자치통감을 계승했죠. 그래서 5대 19에 끝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직후에 이제 시작한 북송 왕조의 전체 역사를 쭉 이어서 이제 정리했다. 예, 편년체 역사였다고 보시면 됐고요. 객관적이고 사실적 서술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객관적 사실적인 서술이었다고 이제 사실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았잖아요. 왜 그러냐? 방대한 사료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북송 시대 때 실록이나 개인 문집, 노비명까지 다 찾았어. 예, 그러니까 교차 겸정.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사료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료를 이제 비교해서 교차를 검증한 거죠. 그래서 사료의 신뢰성을 높였고, 그리고 사막이나 주지와 달리 자신의 어떤 이제 평가를 거의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평을 놓지 않았죠.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보여준 역사가 인물을 생각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냐면 랑케의 어떤 역사관 있죠. 그 랑케 역사관 보면 약간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런 역사관들 보면 거의 대부분 랑케 역사관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랑케 역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랑케가 이제 중국의 역사관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자, 하여튼 대단 실증적 태도 때문에 속자치통관 장편은 비록 원본이 소실됐지만 그 일부만 남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원본 자체가 없고 그 복사본 편집본만 좀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북송 시대 때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신뢰도 높은 사후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자치통강 장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제도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뭐냐면 그 자체가 시험문이 나왔죠. 통전도 이제 있고 뭐 통지 부분이 있잖아요. 요것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 시간에 통지 관련된 내용 한번 이제 얘기했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 제도사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삼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 보니까 다 중요하네. 요 장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보고야. 예, 상당히. 그래서
중국 사학사 부분이 한번 나올 때가 더 됐는데, 예, 한번 볼게요. 일단은, 3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도사예요, 이거는요. 예. 아,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아, 제가 잘못했나 봐요. 예. 이걸 복사를 잘못했어. 다시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걸 복사한 걸 잘못 넣었어요. 네, 맞네요. 자, 여기 보면 삼통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통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통한다. 그러니까 특정 주제도 역사를 시대별로 쭉 정리한 역사서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주로 삼제도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통 외에도 뭐가 들어가면 또 이제 이게 제도사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해요나, 해력이나,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제도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두호의 통정을 보겠습니다. 이게 당나라 재상했던 두호가 이제 편찬되는 건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변화상을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한 제도사였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서문에서 그 있죠. 역대 제도의 변천과 극시를 기록하여 군주의 정치가 한데 참고도 하고자 했다. 그래서 두는 이제 역사가 단순한 과거 사실 암기한 게 아니라 현실 정치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교훈적 역사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통조를 통해 역대 왕조의 시행한 제도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당대 황제가 이제 좋은 정치를 펼치는데 참고자를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이제 뭐냐면 요 정초죠, 이 통지. 그래서 요 정초 같은 경우에는 인물 중심의 기전치와 제도사 중심의 서술이 결합되는데, 천문, 지리, 시조, 공충, 예술, 이걸 락이라고 했어요. 락.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건 제도사를 낙이라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20낙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 밑에 보면 모든 학문은 그 해통, 소통하고 하나가 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융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통이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뒤에 이제 사학사에도 융합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나는 기전체를 따르되 여러 학문의 계보와 변천을 밝히는 수 20개의 락을 만들어서 천지부터 만물에 이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포함 모든 학문에 서론이 연결된다고 봤고,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 모든 지식의 흐름을 하나로 이제 계보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걸 목표로 했다. 그래서 20낙 같은 이런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제도사도 이렇게 쭉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달님의 이제 문헌통고가 있어요. 자, 이거는 원나라 때 마달님이 한 거야. 이건 삼통을 이제 완성한 책인데, 그 앞서 이제 통전, 통제를 계승하면서 그 당시 단순한 자료의 나열을 넘어서 제도의 변천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고찰을 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 두호의 통전도 있고 정초의 통지도 있잖아. 그러면 이걸 봤으니까 훨씬 더 앞 단계를 더 한 단계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한 이런 제도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또 나와요. 두호의 통전은 사실을 기록했으나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정조의 통전이 너무 강대하 요점 잡기 어렵다. 나는 여러 서적과 문을 널리 참고해서 각 제도의 원인과 결과를 철저히 고찰해서 그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서 두 개의 차를 이제 그 뭐냐면 어 그 단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이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단순히 통고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제가 단순히 정보를 쓰면서 왜 이 제도가 생겨나는가? 이 통이라는 것은 제도와 관련된 제도가 왜 고찰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왜 생겨났고 어떻게 변했으면 어떤 결과, 그러니까 원인, 과정, 결과를 분석하겠다는 거야. 자, 이런 이 분석적 태도 때문에 문헌 통고는 오늘날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통은 외워두세요. 두부의 통전, 정초의 통지,
마달님의 문헌통곡, 이게 더 서명 관련된 또 책 이름을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거고 실제 요거 자세히 알고 싶으면 중국 사학사 부분을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걸 까지 봐야 되나?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성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만 기억해서 예를 들어서 뭐 2점짜리 문제 나와서 요 정도만 기억하면 1점짜리는 맞출 수 있거든요. 1점 맞히는 게 어디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 다 못 맞출 거를 요걸 좀 기억해 두면 여러분은 1점짜리는 맞출 수 있다. 2점짜리에서.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사학사 같은 문제도 나오면 보통 2점짜리 문제도 나와요. 예. 자, 그 밑에 뭐 백과사전 있는데 건너뛰고 그다음에 역사지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사료에 이제 출처에서 나온 게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뭐 그 어 태평항옥기, 원풍구육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정치 참고하라고 쓰는 게 있어요. 백과사전 형식으로 태평원암, 태평강기, 문헌영화, 그다음 책봉인데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서 내용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 내용도 있고 시도 있고 그래요. 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이제 보면 이제 보통 그 사료들 보면 요런 것들이 가끔씩 눈에 보이죠. 근데 요거는 전문적인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미술과 공예인데 미술은 뭐 그냥 나올 가능성이 없죠. 예. 다만 그 시종이 이 사람이 상당히 정치의 능력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근데 어떤 그 곳에 능력이 부족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예술적 능력이 되게 뛰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항제로서 잘못 태어난 거야. 이 사람은 항제가 아니라 예술가나 뭐 하여튼 이런 걸로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상당히 이제 좋게 이름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게 항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그 정치를 망쳐놨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여튼 정치가로서는. 그래서 시종은 정치적 능력이 부족했으나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하원대 원생대 부달을 비롯해서 인물 산수 하조화 등 합법을 연구시키고요. 자신도 그림을 잘 그려 도구를 남겼다. 그러니까 옛 그림을 이제 수입해서 선화본을 이제 뭐냐면 편찬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이제 관련된 게 이제 또 뒤에 나오면 쭉 넘어가시고 요 잔택단이라는 사람 있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 그 화가인데 이 사람이 쓴 그냥 유명했죠. 청명사가도 그 두루마기 형식으로 쭉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거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 청명상화도 관련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카이퐁의 청명절 관련된 그 날의 모습들을 잘 그려놨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사회사나 이런 거 연구할 때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요삼에 이제 청령상화도는 이름을 좀 외워두셔야죠. 요거는 요거 그림 이름 나오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사회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자, 그럼 뭐 분화와 인문화 발달됐다 했고요. 이거 넘어가고. 자, 과학기술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송나라의 4대 발명품, 3대 발명품을 이제 보면 활자 인쇄술, 하약, 그 다음에 또 나침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나라 때 제시수하면 4대가 되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 요거는 이제 그 뭐냐 교과서에 나와 있죠. 교과서에 나와 있고 굳이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에 연결되냐면 연결하자면 예전에 01년인가 02년도인가 그때 통합 공통사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공통사회 문제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하약과 그 당시 그 나침판이 그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게 나왔어. 물론 이게 수준이 상당히 낮죠. 중학교 정도의 이제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수준인데 이게 이제 공통사회 문제에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 자체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이. 예, 중요한 부분이 하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송대 과학기술은 인쇄술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출판 문화는 송대에서 시작으로 하여 발전했으며 독서 출판의 그 질과 양에서 송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런데 도서 출판에 위한 인쇄술은 재질기술, 운반구역, 목판과 할판 인쇄 기술이 뒷받침해. 요걸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예. 아마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거 시험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를 이제 시험 보려면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이제 그런 시험 교재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성리학 같은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관련 서적 같은 것들이 이제 많고 또 그 당시에 또 기록을 되게 많이 남겼어요.
예. 그래서 그 기록을 이제 남기다 보니까 이런 인쇄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목판 인쇄술하고 활판 인쇄술이 있는데 목판 인쇄술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그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물론 대중화됐긴 했지만 중요한 건 활판 인쇄술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근데 자, 활판 인쇄술 보겠습니다. 인종 경력 연간에 필승이 처음으로 권위할자를 이제 발명했다. 자, 이 권위할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밑에 있는데 점토판 단위야. 점토할자라고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진흙하고 악유를 이제 섞여서 만든 할자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니할자인데 신가의 수필지였던 몽개 필독에 이제 그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좀 점토할자는 그냥 앞에서는 좀 자주 이제 쓰면 뭉개지고 빠지고 이게 뭉개지잖아요. 이게 글이.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더 개량해서 만든 게 목할자인데 그러니까 목판이 아니라 목할자예요. 할자를 목으로 만든 거야, 나무로.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것도 목할자도. 왜 문제가 있겠어요, 이거? 예. 요것도 단자나. 그래 갖고 이제 이런 것들 문제점 해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금속 할자를 처음 만든 유해 구텐베르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이제 최윤희가 금속 할자를 만들었던 기록이 삼전 고급 예문이죠. 요 기록이 남아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냐면 남아 있는 직지신경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예.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권위할자는 대량의 이제 서적 출판에 편리하게 이용했고 다시 남화할자로 개혁 그 활판 인쇄 기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이제 11세기에는 종래 비교 안 되는 대량의 도서가 이제 출판됐는데 자, 정부는 유교 경전을 비롯해서 역사서, 철학서, 법정과 자연과학에 관한 서적 그래서 이제 다수 출판했고 중앙과 지방간체에 보급했다. 그다음에 농사집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농사집요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고려나 조선 시기 때 이 농사 집요가 이제 와가지고 일정 부분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구후대 만들어진 책도 뭐 그걸 깨기 위하는 하여튼 그 또 받아들이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인 어떤 농사서 만드는데 큰 뭐냐 바탕이 됐던 그 책이 농사 집요인데 자 하여튼 요게 1500부 간행되는데 할판 인쇄술 기술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자, 이 밖에서 송대에서는 사대부 사이에 발전 후 개인의 문집이 많이 이제 출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서 출판과 관련된 게 또 제지 기술이죠. 그래서 송날 제조업을 중심지 보면 송도의 촉전이라든지 소주의 체전이라든지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종이를 만드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있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또 송나라에는 서점도 들었어. 그래서 소주, 성도, 건양 같은 제지의 명산지이자 인쇄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인쇄소가 있고 서점 관련된 내용 쭉 있는데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약 같은 게 있죠. 하약은 처음에 누가 발명할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딱 있는데 그 뭐냐 방사들 그러니까 이제 도교에 보면 방사들이 이제 불로장생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 연금술이죠. 보통 우리가 연금술하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그 금속을 금으로 만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불로장생약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우연찮게 유황이나 초석이나 목탄을 섞으면 하약이 이제 폭발성 강한 하약이 제조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이 하약이 상당히 미미했죠. 폭죽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뭐냐면 당 말 때부터 그 하약을 만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송나라 때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약이라는 게 송나라 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예전에 그냥 하약 정도, 폭죽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군사 무기도 만들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송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나라 때 왜 군사 무기도 이제 하약을 이용했냐? 왜냐하면 유목민족들과 상대하기 위한 거죠. 왜냐 유목민족들과 가까운 근접점에서 근전절 발음 안 돼. 근접전을 통해서 맞다이를 치면 1대1 맞다이를 질 수밖에 없죠. 밥만 먹고 싸웠던 민족들이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저 유목민족들이 저기 많이 달라오기 전에 먼 거리에서 격퇴를 시키기 위해선 하양무기가 필요했던 거야.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본하고 이제 외국과 이제 물리치기에서 하양무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양무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종의 강종 원년에 진공량이 편찬한 병서 무경총에는 그 하약제육법이 자세히 기록돼 있고
송대하야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뛰어났는데 그 얘도 금과의 전쟁에서 하약이 사용했고 이 몽골족도 이제 그걸 이제 쌓았죠. 근데 아직까지는 하약이 좀 한계가 있었어. 왜냐면 이 하약이 지금처럼 연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쏘고 나서 장전을 하고 또 이렇게 쏘면 이게 상대 대포라든지 뭐 총 같은 것들, 뭐 이게 그 당시 뭐 화승총 같은 이제 이런 것들 구멍에다 심지 붙여갖고 이제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연사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약간 이게 좀 사용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걸 이제 사용해갖고 몽골족이니 여진족이니 강력한 기병을 뚫기는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나중에 이 몽골족들이 한번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더 발전시킨 것이 언제냐면 이제 유도배들이죠. 유도배는 중동을 통해 하얀무기를 들어갔는데 이 하얀무기의 이제 문제점이 연사 속도가 되게 느린다는 거, 연사가 잘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계속 개량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또 16세기부터 해서 18세기까지 온갖 종교 전쟁 뭐 15세부터 18세기까지 온갖 종교 전쟁이니 뭐 그다음 왕조 전쟁이니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얀무기가 점점 발달되면서 연사도 점점 이제 그냥 빨라지는 이런 것들을 했고 그에 맞는 이제 진영이라든지 이런 방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진법 같은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나중에 제국주의 국가 때 뭐냐면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침략할 때 그걸 이용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중국에서 처음으로 하약을 무기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명한 하약은 13세기에 이슬람을 공유하면서 십자군 면사들에서 유도에 전파됐고요. 그 나침판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나침판은 이제 하약무가 여기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하약 제조법이 이제 발달됐다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이제 그 조총 같은 거 있죠. 조총도 원래 유럽에서 가지고 간 거죠. 머스켓총의 일종인데, 자, 그걸 이제 했다. 이거 좀 보시면 되고, 자, 나침판도 송대에 발명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52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문은 52번이에요. 자, 송대에 발명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항해를 한 사실이 남송말의 주옥이 편찬한 평균 가담이라는 책이 나온다. 이때 나침판은 자석의 침을 물 위에 떼어놓고 방향을 표시한 유치한 단계였으나 나침판의 구실은 충분히 담당했다.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여기 진북이 있으면 자북이 있잖아요. 여기 자북에서 약간 기울여 갖고 이제 나오는데 자기장의 어떤 흐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건 이제 나침판이 이제 되면서 예전에 측정합 어 측 축축합법 있죠. 축축합법. 그래서 그 축축합법에서 그 당시에 해안가를 통해서 축축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헌법이었는데 대양을 가려보면 이제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면 이제 축축합법 가지고 안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 헌법에는 이렇게 이제 나침판이 필요했죠. 그 직선으로 갈 수 있으려면 자, 그래서 하얗가 할자 나침판은 한대 체륜의 제지법과 더불어 중개 4대 발명법을 꼽는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송대 과학기술에 관련된 내용 중에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철 생산에서 코커스를 이용했다는 거. 예, 코커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석탄을 이렇게 이거 뭐냐면 석탄을 이제 뭐냐면 압축시켜 갖고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코코스 만드냐? 이걸 이제 뭐냐면 제철로 해서 이렇게 던져 놓으면 같이 섞어 놓으면 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코코스는 석탄을 이제 깎아서 자기 그 뭐냐 사용하기 편하게 압축시키는 게 코코스인데 요걸 이미 이제 뭐냐 송나라 때 사용한다. 산화제로. 그래서 보통 예전에 얘기했죠. Fe2O3 이게 철강성의 이제 내용인데 이 철강성을 가지고 와서 그 산소를 빼고 철만 순수하게 이제 뭐냐 재련하기 위해서는 요 산화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인 석탄을 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빼서 이산화탄소 날려버리고 순수한 철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철과 단철을 함께 용이한 방법도 있는데 이건 뭐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요. 자, 의학 분야에서도 약하게 발전됐다. 그래서 체계적인 약전이 이제 출판 후 제약 기술의 과학적 정리가 시작됐다. 그래서 그 약전들이 쭉 있어요. 이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동계 관련된 내용 중에 성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은 이제 보면 8장 관련된 내용인데
유목국가와 정보강조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유목국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유목국가 등장 순서와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또 전 시간에 소개했던 소고도인 인적, 이 소고도인들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목국가 자체에서 뭐 그렇게 시험문이 나오진 않겠지만, 예전에 한번 유목국가의 어떤 순서 같은 것도 나왔기 때문에 어떤 족이냐, 뭐 이렇게 이제 소고도인처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융합국가들이 이제 활동했던 시기가 떤 지역에서 활동하냐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여기 보면 지형적인 이제 좀 특징을 봐야 되는데, 융합국가들이 이제 활동했던 스택 기후지역이죠. 예. 그래갖고 보통 이제 이렇게 쭉 나눌 때 위도도 해갖고 이제 기온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갖고 있는데 보통 이게 열대 기후고, 그리고 열대 위에 이제 요때가 아열대 기후죠. 아열대. 아열대는 이제 열대하고 온대 중간에 있는 기후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온대. 그리고 온대 기후고, 그 다음에 이제 온대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요 우리나라도 온대 기후예요. 온대 기후. 약간 이 온대와 중간 사이에 이제 이쪽 일대가 산림지역이 있어요. 산림지역 있고, 그 북쪽에 뭐냐면 그 초원지대라고 하는 스택 기후 있죠. 이 스택 기후는 특징이 뭐냐면 물은 강수량은 좀 어느 정도 되죠. 근데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만큼 강수량이 많이 내리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리고 기온도 약간 이제 그 위에 이제 한대보다는 기온이 낮지만 그렇다고 너무 추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농사 짓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한대처럼 이제 내버려주긴 딱이 좀 그런 지역. 그래서 요 지역에서는 이제 주로 초목 같은 거, 비는 내리니까 이런 초원들이 되게 많죠. 그 나무는 안 자라지만 풀 같은 거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는 스택 기후대가 이제 많다. 그래서 이 스택 기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온대야 아열대에 살았던 사람보다 수가 적겠죠. 이게 날씨가 이제 뭐냐면 좀 춥고, 그 다음에 이게 물도 잘 안 내고 비도 안 내고 강우량도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 거기에 사는 되게 어떤 거냐면 양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키우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곳에 정착되지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 리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유목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들 이제 유목 민족 집단이 여기에 살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렇게 이제 중국부터 해가지고 유럽까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뭐냐면 주로 어떤 민족이에요? 정주 민족들, 농경 민족들이고, 그 북쪽에는 유목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들 입장일 때는 좀 약간 이제 생활이 좀 궁피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뭐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고기나 그다음 유제품이나 그다음에 가죽 같은 거 얻을 수 있지만 그거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비타민 같은 거, 뭐 차도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필수품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양분도 필요하죠. 탄수화물 같은 거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거 업계에서 뭐냐면 정주 국가를 공격하게 되고, 정주국가 입장 볼 때는 유목민족도 굳이 교류할 필요 없어. 뭐 이게 뭐냐 아쉬운 게 없거든. 근데 유목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들은 이제 뭐냐면 좀 달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뇌물도 같이 바치고 공납도 갖다 바치고 뭐 시장도 열고 그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의 이제 순서를 볼게요. 이건 중국사니까 중국사 한계, 그 중국사 측면에서 좀 얘기할게요. 여기 위에 이제 쭉 보시는 게 이제 뭐냐면, 어, 그 중국의 왕조들의 이제 순서 변화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북쪽에 이 스테키 지역에 오노두스를 이제 경계를 해갖고 이쪽 고비사막 북쪽 지역이 이제 하는데, 참고로 오노두스 쪽 고비사막 남쪽에 이제 오노두스 쪽을 막남이라고 하고요. 그 오노두스 고비사막 북쪽을 막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오노두스 남쪽 지역이 막남 지역은 오늘날 내몽골 자치주 있었고, 저 막북 지역, 그러니까 그 고비사막 북쪽 지역은 오늘날 이제 몽골 공화국 있죠. 요 지역이 다 이제 뭐냐면 유목민족도 이제 활동했던 지역인데, 하여튼 그때 이제 활동했던 민족들 집단들 보면요. 요게 이제 전국시대 말기 때부터 등장한 게 이게 홍노야. 홍노. 그러니까 홍노는 이제 그 BC 3세기부터 AD 2세기, 그러니까 후한말까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전환 시기 때 한번 또 동서로 이제 분열됐다가 후한말 때 남북으로 또 분열됐죠. 그중에 남홍로가 이제 만리장성 이남으로 내려갔고, 부국은 저쪽에 가서 이제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5, 16국 때 이제 잠깐 이제 등장했던 선비족.
선비족 중에 5개 부족이 있는데 그중에 탁발족이 이제 북이라는 왕조를 세웠고 그 북이가 등장할 때 저 북쪽에 유연이라는 민족 집단이 있었어요. 그 유연은 좀 재수가 없었어. 왜냐면 다른 왕조들은 농경 집단들, 한족 집단이니까 유목민족의 특징을 모르잖아요. 그냥 선비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연 같은 경우에는 선비족들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북에 공격을 받다니까 크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북쪽 말기 때 등장해 돌고지자 투르크 계통의 민족 집단들 이들이 당나라 때까지 쭉 있다가 당나라 이제 중기 때 들어가면 위구르도 이제 투르크 계통의 일종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다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민족이냐면 유목 민족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농경 민족 정복 왕조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정복왕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란, 요 여진족, 탕구트, 만주족, 몽골족 이걸 다 이제 뭐냐면 정복왕조들이야. 그래서 정복왕조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이제 개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훅노족, 선비족, 유연족, 돌교족 뭐 순서 같은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더 추가하자면 이게 안 나왔지만 그 전에 스키타이 민족이 있어요. 스키타이. 2단계 유목민족이네? 이 스키타이는 이제 활동 범위가 강범위예요. 여기가 있고, 이 사람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스키타이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때 이제 BC 8세기 때부터 거의 이제 500년 동안 이제 활동을 했고 초원길도 개척한 게 이 스키타이 민족들이야. 그래서 동물 의장으로 하는 청동기 문화를 크게 발달시켰다. 그래서 인도 주변의 유목민족들의 풍토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키루스 2세도 이 스키타이를 공격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하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민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중국사와 관련된 거는 이 스키타이가 아니라 여기 흑노족이죠. 한나라하고 이제 대치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유목민족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